안녕하세요. 타스 건축사무소의 김인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임대기숙사 등 수익형 건물의 기획과 설계 또는 임대기숙사 등 수익형 건물은 이렇게 설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 공사비가 오르고 건설 경기가 좋지 않은 가운데도 많은 사람들이 임대기숙사 등 소형 주거용 건축에 관심을 갖고 수익형 건축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러한 수익형 건물은 각자의 생각이나 추구하는 목적, 그리고 건축하려는 지역이나 위치의 특성에 따라 단위 세대의 구성, 건축 규모, 건축물의 용도 등 기획과 설계를 잘 해야 합니다. 특히 이러한 것은 그동안 여러 임대기숙사, 도생, 다중생활시설 등 소형 주거용 건물에 대한 설계와 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많아, 오늘은 이러한 임대기숙사 등 수익형 건물의 기획과 설계 방법 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5가지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임대기숙사나 꼬마빌딩 등 수익형 건물에 관심을 가지신 분, 그리고 이런 건물에 투자하시려는 분 등에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며, 먼저 본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선풀을 남겨주신다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되어 이러한 영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보유하신 땅이나 매입하고자 하는 대지에 대한 기본 설계, 즉 가설계를 해보시기를 원하시거나, 또는 경매나 공매 그리고 위반 건축물 등으로 용도 변경이나 리모델링 등이 필요하신 분은 본 영상 아래 더보기에 적어둔 연락처나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기본 설계를 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로 임대기숙사 등 수익형 건축물의 기획에 관한 것인데, 임대기숙사 등 수익형 건물을 건축하는 방법은 아주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땅이나 새로 대지를 매입해서 신축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요즘과 같이 공사비가 상승하고 건설 경기가 좋지 않자 수익성이 좋지 않은 사무실이나 업무용 빌딩, 모텔 등을 소유하고 있거나, 이러한 건물들을 매입해서 임대기숙사로 용도 변경이나 증축을 하려는 경우도 많고, 특히 경매나 공매로 나온 기존 건물을 임대기숙사나 고시원 등으로 신축을 하거나 용도 변경 또는 증축 등을 하려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어떤 용도의 수익형 건물을 할 것인지와, 그러니까 임대기숙사나 고시원, 다중생활시설 등의 특성을 잘 고려해야 할 것이고, 또 각실의 크기, 즉 단위세대의 규모를 잘 정하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특성을 고려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특히 임대기숙사의 경우에는 주차장 설치 기준 등이나 금융 지원을 해준다는 점에서 또 좋지만, 특히 취득세나 종부세,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받는다는 점에서 다른 어떤 건물의 용도보다 더 선호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사업성과 수익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인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역시 수익성과 사업성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값비싼 땅과 엄청난 건축비 등이 투자되는 사업이어서 수익성과 사업성은 이러한 사업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요소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으로, 그러다 보니 거의 대부분의 건축주들은 대지에 주어진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최대한 활용하고, 또 이러한 수익형 건물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가장 민감한 주차 설치 기준도 어떤 건축물이 더 유리하느냐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지역의 건축주들과 설계 상담을 하다 보면 꼭 사업성과 수익성만을 우선시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이나 대지 위치에 따른 특성이나 사업 목적에 따라 건축 규모나 단위 세대의 크기, 주차장 확보 등을 고려한 설계를 하는 것이 좋은데, 예를 들자면 도시의 시내 지역이 아닌 공장이나 공단 근처에 임대기숙사 등 원룸을 계획하는 경우 입주자들이 대부분이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주차 확보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거나, 특히 단위 세대의 크기도 도시지역이 보통 1인이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5평 내외로 하지만 공단 지역의 경우에는 실당 2, 3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서 7 내지 9평 정도의 크기를 원하는 경우 등이 그런 것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건축 목적과 방향에 따라 설계하라고 하는 것인데, 임대기숙사 등 수익형 건물을 설계하거나 기획을 하는 경우 고려해야 할 것은 이러한 수익형 건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의 사업 목적과 의도에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건물을 건축해서 임대사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매각을 할 것인지 등에 따라 건축하려는 용도도 잘 정하고 이에 따른 계획을 해야 하는데,
예를 들자면 임대인 기숙사나 도생, 다중주택과 같은 수익형 건물은 주택용도로서 다주택자인 경우 주택 보유에 대한 부담으로 이런 경우에는 제2종 군성에 속하는 고시원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다중생활시설이 좋을 것이며, 장기적으로 보유하면서 임대사업을 구상하는 경우라면 위에서 설명한 취득세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는 임대인 기숙사나 도생 등이 유리하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임대인 기숙사의 경우 지역마다 다르지만 임대 의무 기간에 따라 건축 규모를 10 내지 20%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은 다른 어느 용도의 수익형 건물보다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건축 목적과 사업 의도 등에 따라 건축 사업을 하려는 방향을 잘 설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지역과 위치를 고려한 기획과 설계에 관한 것인데, 임대인 기숙사 등 수익형 건물을 설계하다 보면 아주 다양한 지역과 건축주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 가운데는 역세권이나 학교 근처 등 도시지역도 많지만 또 공단이나 제주도, 해변 등 관광지와 같은 지역도 있습니다. 즉 도시지역인 경우에는 대부분 학생이나 직장인 등을 위한 숙소 개념으로 기획과 설계를 하지만, 공장이나 공단 근처에 대지가 있는 건축주들은 대부분 근로자나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임대인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에도 입주자들의 특성을 잘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세권이나 대학가 주변의 도시지역의 임대인 기숙사나 다중생활시설을 계획하는 경우 개별실의 크기는 위에서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학생이나 직장인들의 경우에는 특성상 독립성과 쾌적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실당 한 명이 사용할 수 있는 크기인 약 4.5 내지 1사평 정도로 하면서 공유 공간에도 공동 취사장, 코인 세탁실, 휴게실, 카페, 헬스장 등을 설치하려는 사람들이 많고, 공단 지역인 경우에는 개별실의 크기는 약 7평 이상으로 실당 2, 3명이 기거할 수 있는 크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회사에서 몇 개의 실을 직원들의 기숙사로 임대하려는 회사들이 요구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도 해변 등 경치가 좋은 지역이나 산업단지인 경우에는 관광객이나 출장 온 직장인들을 위한 단기 임대 숙소로 활용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 거의 호텔이나 모텔 수준의 시설을 계획하는 경우가 있어서 대지가 위치하는 지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와 실의 크기 또는 공유 공간을 잘 고려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마지막 다섯 번째로, 이러한 소형주택은 학생이나 직장인만이 아닌 노인 등을 위한 실버타운으로도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인데, 임대인 기숙사 등 소형 주거시설은 주로 학생이나 직장인 또는 근로자들만을 위한 건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코리빙 즉 임대인 기숙사와 같은 공유 임대 건물은 노인이나 특히 독신 노인들의 주거시설 즉 실버타운으로도 좋은 주거시설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것은 정부에서도 임대인 기숙사를 파격적인 건축 관련 법규를 적용받을 수 있게 하였고, 금융과 각종 세제 감면을 해주면서 이러한 건축을 활성화시키려는 것은 학생이나 직장인 등 1인 가구 증가라는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100세 시대를 맞아 날로 늘어나는 노인 등 독신 생활자들이 증가하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러한 공유건물인 임대인 기숙사를 도입하려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실버 사업을 계획하시거나 실버 사업을 하기에 좋은 위치나 지역의 대지를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그런 대지의 특성을 살리는 것도 좋다는 것으로, 사실 100세 시대를 맞아 증가하는 노인 인구를 고려한다면 이런 실버 사업은 장래성도 있어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까지 임대인 기숙사의 기획과 설계 방법 또는 임대인 기숙사는 이렇게 설계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 등에 대해서, 첫 번째로 임대인 기숙사 등 수익형 건축물의 계획, 두 번째로는 사업성과 수익성이 가장 중요하다, 또는 세 번째로는 건축 목적과 방향에 따라 설계하는 게 좋겠다, 또 네 번째로는 지역과 위치를 고려한 계획과 설계를 하라고 하는 것과,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학생이나 직장인만이 아닌 노인 등의 실버타운으로도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데까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모든 사업이나 회사 등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기획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즉 기획이란 사업이나 회사 운영의 가장 기본이 되는 방향을 결정하는 것으로, 임대인 기숙사와 같은 수익형 건축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건축 목적 설정, 예산 책정, 입지 분석, 건축 규모, 단위 세대 크기 등의 결정, 즉 이러한 건축 방향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하고,
이러한 기획에 따라 설계를 하고 건축을 하는 것은 사업의 성패를 가름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동안 이러한 임대인휴사 등 수익형 건물을 설계하고 건축하면서 또 다양한 지역의 대지에 많은 건축주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점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는데, 혹시 이런 데에 대한 의견이나 경험담 등이 있으시면 선플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데에 대해서 성실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고, 또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혹시 보유하신 땅에 대한 기본 설계, 즉 가설계를 해보시기를 원하시거나, 또 기존 건물이나 경매 등으로 취득한 건물을 용도 변경을 하거나 리모델링 등이 필요하신 분, 그리고 일반 건축물과 수익형 건물 등으로의 용도 변경이나 리모델링 등이 필요해서 아래 더보기에 적어둔 연락처나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는 분들에게는 이에 따른 기본 설계를 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